목포시가 해안선 주변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장기 발전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와 전국체전 등 굵직한 행사가 전남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전남도가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과도한 요금 인상과 객실 청결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김승남 국회의원이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자체가 특정 사업을 지정해서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남 지역 학령인구 감소세가 심각한 가운데 전남교육청이 학교 통폐합 기준을 낮췄습니다. 90개 학교가 통폐합 위기에서 벗어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목포시가 해안선 주변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목포시는 해안선 주변 개발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을 의뢰하고 오는 2030년까지 목포 해안권 전역에 걸쳐 장기 발전 전략을 구축하는 청사진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과업 내용을 보면 해안선 장기 발전 방안과 해안선 주변 개발 계획, 권역별 핵심 거점 특화 방안,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한 기준 제시 등이 포함됐습니다. 목포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가 중장기 계획과 정책 사업, 공모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전국체전과 국제남도 음식문화 큰잔치 등 대형 행사 개최를 앞둔 가운데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2주 동안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숙박업소 요금표 게시와 요금 준수 여부, 과도한 숙박요금 인상 여부, 예약 수용 일방적 취소 여부, 객실 청결 등 공중위생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전남도 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와 계도를 단행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이 지자체가 특정 사업을 지정해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부 목적이 답례품에만 집중돼 지역 간 경쟁이 과열되는 등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며 기부자가 기부를 통해 관련 지역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 납세제를 시행하는 일부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 지정 기부가 가능하도록 모금 방식을 확대해 성과를 얻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지역 학령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0년 16,000명에 달했던 출생아 수가 지난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통폐합 위기에 놓인 초중고등학교가 101곳에 달하고 있어 전남교육청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1966년 설립된 목포 서산초등학교입니다. 전남 지역 학령 인구 감소가 심화되면서 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올해 기준 15명뿐입니다. 교사 10명이 전교생 15명을 가르치고 방과 후 학교와 오후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전남교육청 기준대로라면 학생 수 30명 이하의 작은 학교는 통폐합 대상입니다. 통폐합 대상에 오르면 교육부의 교육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학교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정 지원도 제한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교육청에 통폐합 학교 기준을 10명 이하로 하향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면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내놓은 대책입니다. 전남 출생아 수 현황은 2010년 16,654명에서 2022년 8,027명으로 51.8%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려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남은 섬 지역을 비롯한 농산 어촌이 많아 학생 수 60명 이하 작은 학교 비율이 43%에 달합니다. 이런 소규모 학교는 시설이나 교육 기자재에 대한 재정 투자가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교육 환경이 악화되고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남교육청이 통폐합 학교 학생 수 기준을 10명 이하로 하향 조정하면서 목포 서산초등학교를 비롯해 통폐합 위기에 놓였던 101개 학교 가운데
90개 학교가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큰 만큼 교육력을 높이는 재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소극적인 재정 투자로 교육 환경과 여건이 더욱 열악해져서 교육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본 학생수 군정 기준 하향 조정으로 교육적 투자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 격차가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폐합 대상인 학교를 대폭 줄이기로 결정한 전남교육청. 작은 학교 재정 지원과 관리 강화를 통해 학교와 학생 수를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는 보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주말에 발생한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전남은 주말을 낀 근로자의 날 연휴 기간 화재와 산악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고흥에서는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한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만 방조제 일대에서 소방대원들과 해경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지난달 29일 저녁 6시 10분쯤 SUV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구조에 나선 겁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선 7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구조됐습니다. 7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통 시커멓게 그을린 건물 한 채. 지난달 30일 밤 9시 20분쯤 광양 본강면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 현장의 모습입니다. 당시 야궁이 불씨가 주변으로 튀면서 주택 화재로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날 무안 현경면에선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꽃이 튀어 볏집에 불이 옮겨 붙기도 했습니다. 이튿날 신안 안좌면에선 5톤 화물차에 불이 붙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악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29일과 30일 여수와 영암에선 각각 발목 부상과 마비 증상을 보이는 등산객이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됐습니다. 지난 1일 해남과 보성에선 소방 헬기가 부상자와 실종자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지난 1일 밤 8시 44분쯤 전남 무안군 삼양읍 왕산리 인근 모래사장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몰던 60대 남성이 두 가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마을 주민은 쿵 하는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사고가 나 있었다며 현장을 목격한 뒤 곧바로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신고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일 낮 1시 40분쯤 목포 산정동의 한 조선소에서 건조하던 선박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과 해경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목포 소방서와 목포 해경은 화재 신고를 받고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한 뒤 10분 만에 불을 초기에 진압했고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재소자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도관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무안경찰은 2일 공동상해 등 혐의로 입건된 목포교도소 소속 교도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일 교도소 재소자인 30대 A씨를 구타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이들이 A씨를 폭행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도가 봄 행락철 대형 행사장 주변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식품 판매업소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 단속 결과 적발된 업소 8곳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일식류와 한식류 등을 조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가스 등 시설 기준을 갖추지 않아 화재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무신고 식품 접객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구례 사포마을 주민들이 지리산 자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구례 사포마을 주민들은 2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리산 골프장 예정지는 국립공원에서 겨우 170m 벗어난 곳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흔적이 발견되는 천혜의 보고라며 환경 훼손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골프장 개발 과정에서 대규모 벌채 사업이 진행된 것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전라남도에 요구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안군의회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신안군의회는 2일 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결정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드넓은 갯벌과 2천여 종이 넘는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4일부터 여수에서 전남 최초 친환경 수소버스가 운행됩니다. 여수시 수소버스는 첫 운행 이후 2주 동안 83번 노선과 동일하게 미평초등학교부터 양운해안의 아파트까지 운행됩니다. 여수시는 이번 수소버스 한 대 시범 운영 이후 올 연말까지 8대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5월 가족의 달을 맞이해 전남형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먹개비에서 할인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이벤트 기간은 5월 5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비자가 먹개비를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선착순 800명에게 3,000원 할인 쿠폰이 지급됩니다. 또한 전남 지역 현대자동차 영업정을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 응모 시 먹개비 할인 쿠폰 10,000원권이 제공됩니다. 먹개비 가맹점 업주가 현대자동차 캐스퍼를 구입하면 2% 할인이 적용됩니다. 오는 2026년 여수 국가산단에 화재 폭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됩니다.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전남 여수 스마트 그린산단 스마트 플랜트 방폭 화재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선정돼 국비 등 255억 원을 투입해 산단 미래혁신지구에 석유화학 플랜트 방폭과 화재안전 관련 인증 등을 위한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전남 여수산학융합원 등과 연계해 국내외 방폭 인증 상담 지원과 방폭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어린이날 100일 기념하기 위해 부흥동 둥군공원 일대에서 어린이 큰잔치 행사를 엽니다. 목포시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둥군공원 일대에서 어린이날 큰잔치를 열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목포시가 주최하고 목포 YMCA가 주관합니다. 신안군이 당초 5일 개막이 예상된 흑산도 홍어축제를 8일부터 9일까지 연기해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은 축제 개막 당일 비가 예보됐고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여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은 5월부터 흑산도 홍어축제를 시작으로 매달 지역 수산물을 활용한 축제를 잇따라 개최할 계획입니다. 드론 500여 대가 밤하늘에 펼쳐질 고흥 녹동항 드론쇼가 이번 주말 개막합니다. 드론쇼는 고흥군이 올해부터 처음 선보이는 야간 관광 프로그램으로 녹동항 밤바다와 소록대교를 배경으로 매주 토요일 다양한 주제의 공연이 진행됩니다. 6일 밤 9시부터 열리는 첫 번째 드론쇼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꽃다발과 카네이션 등 가족 간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담긴 콘텐츠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전남 영암군이 고양새를 기부하면 F1 경주장에서 레이싱을 체험할 수 있는 답례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영암군은 고양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이색 답례품을 주기로 결정하고 기부자 10명에게 F1 레이서와 함께하는 서킷 체험권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서킷 체험권은 오는 13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전남 모터 페스티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광양시티 투어를 통해 하동 세계차 엑스포장을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양시는 5월 시티 투어 코스로 엑스포 행사장에서 출발해 정병욱 가옥, 배알도 섬정원 등을 둘러보는 하동 세계차 엑스포 연계 코스를 공개했습니다. 엑스포 연계 코스는 기존 코스 우선 예약이 없을 경우 운영되며 3일 전까지 유선으로 예약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